자, 오늘 영상에서는 관계대명사 what 이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 관계대명사 what은 우리가 무엇이라는 뜻을 가진 의문대명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자주 우리를 골탕 먹이게 되는 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what의 뜻은 무엇이란 뜻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 관계대명사 what은 흔히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게 어쩌다 쓰이는 놈이 아니라 독해든 회화든 영작이든 자꾸자꾸 튀어나오는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what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다시 여러분들은 독해, 영작, 회화에서 벽을 느끼게 되고 답답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독해, 영작 실력이 또다시 두세 단계 뛰어오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을 심하게 방해했던 놈이기 때문이죠. 자, 한 번에 여러분들의 바퀴를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하셔서 빌드업 과정부터 이해 응용 과정까지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같이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공부하다 보면 책에서 혹은 학교 수업 시간에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그 책이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듣게 되는 말이 보통 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되거든요. 첫째,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합친 놈이다. 응? 벌써부터 저 말이 뭔 말인지 알쏭달쏭하지요? 아니, 멀쩡한 선행사랑 관계대명사를 도대체 왜 합쳐? 아, 진짜 이해도 잘 안 가지만 뭔가 또 외워야 할 것이 늘어난 것 같아서 슬슬 스트레스를 받지요. 자, 둘째,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을 이끈다. 아씨, 드디어 나왔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듣지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말, 무슨 절. 자, 이쯤 되면 이미 수업을 듣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죠. 머릿속에서는 할 수 없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외울 준비를 하자, 이런 생각이 벌써부터 슬슬 들기 시작하죠. 자, 우리는 어떤 용어나 이론을 처음 접할 때 저것이 왜 존재해야만 하는가, 저게 왜 저렇게 정의됐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먼저 그 용어나 정의를 이해해야 돼요. 이해를 했다면 이렇게 힘들게 이해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도 처음 접하실 때 도대체 이게 왜 있어야만 하지, 이런 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필요성이 틀림없이 있으니까 저게 생겨났고 또 많이 쓰는 걸 텐데 이런 궁금증이 먼저 해소돼야, 아, 그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필요하네, 너 있어야 되네, 이렇게 수긍을 하실 수 있고, 그래야 사실 그 다음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걸 활용해서 내가 문장을 해석하고 문장을 만들고, 자, 이런 과정이 또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라면 이게 시험에 출제되면 방금 배운 이론적 지식을 통해 어떻게 정답을 찾아낼 것인가, 여기까지 가야 될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이게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시되는 정보라는 게 꼴랑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합친 것이다, 그리고 명사절을 이끈다, 이 꼴랑 이 무미건조한 정보 두 개가 다예요. 벌써 딱 봐도 재미도 없고 분명히 다 한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뭔 소리인지 확실히 이해도 안 되고 그야말로 고통이죠, 고통. 영어 공부하는 내내 이런 식이죠. 뭐가 나올 때마다. 그럼 정말 공부하기 싫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자, 일단 저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놈이 왜 존재해야 되나, 도대체 이런 놈이 왜 있어야 되냐, 이거부터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네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 네가 그런 중요하고도 편리한 역할을 하는 놈이었구나 하고 얘를 먼저 인정을 해야 돼. 인정. 상대방을 인정을 해야 친근감이 들든가 말든가 하겠죠. 자,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그 강도님이 뭔가 좀 어벙한지 뭔가 무서운 것을 손에 들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진 돈, 금반지, 은반지, 다이아반지, 그리고 그 외 각종 귀금속, 주식, 채권, 자동차키 다 내놔라. 뭔가 굉장히 불편하게 강도질을 하고 있죠. 그냥 저 문장에 있는 저 노란색 명사들을 단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 바보 강도는 그걸 모르고 저렇게 말합니다. 보통의 강도, 평범한 강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가 가진 것 다 내놔라, 이렇게 말하겠죠. 저 많은 명사들을 딱 한 글자로 정리했죠. 것, 그죠? 훨씬 짧아져서 말하기도 편해졌어요. 듣는 사람도 편해졌어요.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럼 귀금속, 채권, 주식 건네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느 배달원이 음식 배달을 왔어요.
그런데 음식 이름이 좀 길어요. 주문하신 고추기름 듬뿍 쳐서 매콤해진 양념에 꿀과 치즈를 살짝 얹어 풍미를 더한 태국식 해물 돼지고기 볶음 왔어요. 음식 이름 말하다 숨 넘어가겠죠? 저 긴 음식 이름도 그냥 한 글자로 정리 가능합니다. 주문하신 거 왔어요? 어때요? 훨씬 편하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개의 명사나 또는 이름이 긴 하나의 명사를 간단하게 어떤 것 이렇게 한 글자의 대명사로 퉁쳐서 부릅니다. 뭐 한국어에서는 뭐 의존명사라고 부르던가 뭐 그런 것 같던데요. 어쨌든 이 뭐뭐라는 것, 이놈은 이렇게도 기특하고 좋은 놈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말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착하고 친근하고 우리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이 기특한 뭐뭐라는 것에다가 의존명사, 뭐 관계대명사 이런 이름을 붙이는 순간 뭔가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대단한 놈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은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명사를 하나로 확 줄여주는 거예요. 몇 개의 명사를? 두 개의 명사를 하나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디를 해야 되는데 한 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편하겠죠? 그리고 뜻은 이런 거예요. 어떤 것. 그죠? 여태껏 우리가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이놈하고 좀 친해져 보시게요. 자, 우린 방금 관계대명사 what의 존재 이유를 알아냈어요. 단어수를 줄여갖고 우리를 편하게 해주려고 존재하는 놈이구나. 기특한 놈일세. 그간 그걸 몰랐네. 자, 이 문장 하나 보실까요? I want thing which you have. I, 나는 want, 원한다. 뭘? The thing. 어떤 물건을, 그죠? 근데 그 thing, 물건이라는 명사 뒤에 which 관계대명사 나왔네요. 자,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형용사로 바꾼 놈이죠. 그러니까 앞에 the thing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물건인데 어떤 물건이냐? which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해석은 됐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저 thing 하고 which에다가 줄을 쫙 쳐놨어요. the thing은 지금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절에 의해 꾸밈을 받고 있죠. 자, 이렇게 관계사절에 의해서 꾸밈을 받는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요? 그쵸? 선행사. 관계사절 앞에서 꾸밈을 받는 명사다. 그래갖고 선행사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맞다. 선행사였어. 자, 이런 분 계시죠? 자, 괜찮아요. 까먹으면 듣고 또 들으면 돼요. 원래 공부는 듣고 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서너 번 듣고 바로 기억한다? 어우, 그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which는 관계대명사죠. 자,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도 명사, 꾸밈을 받는 명사,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도 어쨌든 명사예요. 이렇게 명사 두 개를 한 단어로 확 줄여버리면 좀 편하지 않을까? 말하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하고, 그죠? 자, 그래서 저 두 단어를 한 단어로 확 줄였어요. 그게 관계대명사 what이에요. 그럼 어떤 문장이 나오려나? I want what you have.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그쵸? 선행사 the thing 하고 관계대명사 which를 그냥 확 합쳐갖고 한 단어로 만든 거예요. 단어가 줄었잖아. 좋은 거지. 여러분들 긴 문장 싫어하잖아요. 근데 문장이 짧아졌잖아. 좋은 거지. 그죠? 근데 그동안은 이게 너무 싫었던 거야. 이상하게. 자,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두 개의 명사를 하나로 합쳤으니까 편하긴 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도 그래도 나는 아직 저놈이 좀 불편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제 해석 방법만 알게 되면 편하시게 됩니다. 저 관계대명사 what은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떤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what you have 이거는 네가 가진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문장을 다시 해석해보면 I, 나는 want, 원한다. 뭘? what you have, 네가 가진 것을. 그죠? what you have, 저 부분이 통째로 목적어죠. 네가 가진 것. 자,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오죠? 그쵸, 명사가 와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명사편 다시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what you have는 목적어로 쓰였다. 즉 명사 역할을 했다. 근데 you have, 주어 동사 있네. 주어 동사 있는 걸 우리는 절 이렇게 불렀어요. 자, 목적어로 쓰였고 그 얘기는 명사 자리에 있고 주어 동사 있어서 절이다. 그럼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1번 명사절, 2번 형용사절, 3번 부사절. 혹시 2번, 3번 선택하신 분들은 성격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당연히 몇 번이 정답이다. 1번 명사절이 정답이다. 그죠? 자, 그럼 몇 개 연습해 볼까요? 자, what you know? 이거 무슨 뜻일까? what you know? 네가 아는 것. what you need? 이건 무슨 뜻일까? 그쵸. 네가 필요한 것. what she likes?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쵸. 그녀가 좋아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해석 너무 쉽잖아요. what이 붙으면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해라. 그죠? 자, 그럼 이 자리에서 바로 관계대명사 what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영작 좀 해보자 이 말이죠. 겁내실 거 없습니다. 우리 지난 관계대명사 영상에서도 봤잖아요.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덜컥 겁이 났는데 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허탈할 정도로 쉬웠어요. 이것도 그래요. 자, 한국어만 제대로 써놓으시고 영어 어순만 간단한 영어 어순 주어 먼저 나오고 동사 그 다음에 나온다.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자, 네가 먹는 것. 야, 나 네가 먹는 것 좀 줘봐봐. 네가 먹는 것. 이거를 영어로 바꿔볼 거예요. 자, 이건 한국어 어순인데 영어 어순으로 바꿔야죠.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기 있는 저 빨간색 표시된 것, 저거 명사입니다. 의존 명사라고요? 어쨌든 명사잖아. 의존 명사. 그러니까 저 것, 이것은 명사인데 앞에 네가 먹는 것 이렇게 해서 네가 먹는 이란 말이 것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네. 네가 먹는 두 단어네 벌써. 기네. 그럼 영어에서는 이렇게 긴 형용사 어디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쵸, 명사 뒤로. 그죠? 그럼 영어 순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것, 네가 먹는. 그죠? 저기에 있는 것이라는 단어 대신 what만 집어넣으면 끝나요. 아까 그랬잖아요. 관계대명사 what은 어떤 것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what 집어넣으면 됩니다. 일단 넣어볼까요? what. 넣었죠? 그럼 뒤에 이제 뭐 남았어요? 네가, you, 먹는, eat. 끝이에요. what you eat. 네가 먹는 것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하나 더 해볼까요? 네가 읽고 있는 것. 영어 순으로 것, 네가 읽고 있는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것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뭐라고요? what. 그러니까 what 써놓고 이제 한국어 단어 그대로 넣으세요. 네가, you, 읽고 있는, 진행형 시제네. are reading. what you are reading. 네가 읽고 있는 것 됐잖아.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죠? 자, 영작이 되니까 막 신나지 않으세요? 하나 더 해볼까요? 신난 김에. 네가 샀던 것. 야, 그 전에 네가 샀던 거 그거 짝퉁이더라. 이럴 때 그죠? 네가 샀던 것. 영어 순으로 바꿔볼게요. 것, 네가 샀던. 이제 단어만 넣으세요. 것, what 넣으면 된다 그랬지. 네가, you, 샀던. buy의 과거형 쓰면 되겠네. bought. 그럼 어떻게 돼요? what you bought. 네가 샀던 것. 끝이에요. 자, 이렇게 전부 뭐뭐라는 것 명사 형태로 끝나죠. 그래서 얘들을 명사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왜 또 절이냐고 다시 한번 확인. 저 안에 주어 동사 있잖아. 주어 동사. 그죠? 주어 동사 갖춘 것을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무슨 절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해낸 일을 중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첫째, 우리는 what의 존재 이유를 알아냈어요. 뭐였다? 편하려고 쓰는 말이었어. 근데 그동안 우린 이상하게 불편했지. 두 번째, 어떻게 편한데? 왜 편한데? 명사 두 개를 what 하나로 줄였잖아. 두 단어 하나로 줄였지. 그러니까 두 마디 할 거 한 마디만 하면 돼. 뭔가 편하지. 그럼 뜻은 뭔데? 뭐뭐라는 것 이런 뜻이야. What I know. 내가 아는 것 이렇게. 그 영작은 어떻게 해? 형용사 부분만 뒤로 보내. 기니까. 그리고 한국어 남은 단어 그냥 집어넣어. what 쓰고 남은 단어 집어넣어. 영어 어순만 지키면 오케이.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거봐요.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것도 정확하게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이유는 정확하게 몰라서 어려운 거지 정확하게만 알면 어떤 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이번엔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심화시킬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심화한다 그러면 우리 막 겁먹잖아. 뭐 어려운 게 튀어나온 거 아니냐. 그죠?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낸 저 정보들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덧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과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맘 편하게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영어에서 문장을 명사로 바꿔가지고 뭐뭐라는 것 이렇게 사용하는 게 what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접속사 대시입니다. 지금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죠. 거봐. 저럴 줄 알았어, 또. 그죠? 또 있잖아. 그죠? 그래요. 또 있어요. 딱 두 개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 이미 지난 7강에서 접속사 that 이거 다룬 적 있어요. 그래서 우린 지금 what을 언제 쓰고 언제 that을 쓸 거냐, 이걸 구별하는 법을 알아볼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쉬우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차분차분 놓으세요. I need a man who can speak English. 자, 관계대명사가 쓰인 이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노란 줄을 쳐놓은 곳을 한번 보세요. 자, 후 관계대명사 빼고 그 뒤에다가만 노란 줄을 딱 쳐놨어요. 자, 그 노란 줄 부분에 혹시 주어가 보이시나요? can speak, 말할 수 있다라는 동사는 있어. 근데 주어가 안 보이죠? 왜 안 보이죠? 자, 우리 지난 19강에서 이게 왜 안 보이는지 확인했었어요. 왜 안 보일까? 원래 주어가 있었어요. 문장이니까, 멀쩡한 문장이니까 당연히 주어가 있었지.
근데 그놈이 관계대명사 who로 바뀌어갖고 앞으로 쫙 나간 거지. 희생한 거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엮기 위해서 희생한 거라고 19강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관계대명사로 변했어.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뒤에, 그러니까 저 노란 줄 부분에 관계대명사를 제외하고 친 저 노란 줄 부분에는 당연히 주어가 없죠. who로 변해갖고 지금 그 앞에 있는 거야. 출장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없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요. 관계대명사절은요. 관계대명사를 딱 빼놓고 보면 그 뒤에 뭐가 하나 비어요. 주어가 비든 목적어가 비든 반드시 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 없기 마련이에요. 당연한 거지. 그 반드시 있어야 될 게 관계대명사로 변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줄을 쳐갖고 관계대명사까지 다시 딱 포함하면 이제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돼요. 이거 완전한 문장이야. 근데 여기서 관계대명사 빼고 또 줄을 딱 쳐봤어. 있어야 될 게 없어졌죠.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야. 원래 완전한 문장이야. 근데 거기서 명사 하나 뺐어. 그럼 불완전해지지 당연히. 그죠? 자,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정말 심오하게 하고 있죠. 자, 하나 더 볼까요? This is kimchi. 이건 김치다. Which my mother made. 우리 엄마가 만든 김치다. 그죠? 저 노란색 밑줄 친 곳 확인해 보세요. My mother. 주어. 우리 엄마가. made. 만들었다. 동사. 주어 동사는 있어. 근데 뭘 만들었는지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 왜 없지? 당연히 없지. 목적어가 희생한 거죠. 선행사랑 중복된다는 이유로. 그죠? 19강에 나왔던 포카칩 두 봉지 이야기 기억하시죠? 혹시 안 보신 분 19강 꼭 확인하세요. 자, 목적어가 관계대명사로 변해서 출장 나간 거잖아요. 이 문장을 형용사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대명사 which 뒤에는 목적어가 없겠죠. which 얘가 목적어였는데 출장 갔으니까. 그래서 다시 밑줄을 쫙 늘려갖고 관계대명사 which까지 포함시켜야 이제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관계대명사절은 관계대명사를 빼놓고 뒤를 보면 뭐가 하나 비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참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 너무 진지하게 하고 있죠. 자, 근데 관계대명사 what은 거기서 더 줄였어. 선행사하고 관계대명사 이 두 놈을 또 확 합쳐버렸어요. 더 줄였다고. 그럼 관계대명사 what은 뒤에 온전한 문장일까요? 뭔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삐꾸 문장일까요? 당연히 삐꾸 문장일 거예요. 그죠? 더 줄였거든. 그죠? 자, I can understand 삐리릭 you're saying. 자, 저 문장에서 빈칸에 what을 넣을지 that을 넣을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I can understand.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You're saying.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문장을 뭐뭐라는 것 하고 만드는 건 두 가지거든요. what 아니면 that이에요. 근데 뒤에 뭔가 있어야 할 게 없으면 what 쓰시면 돼요. 자, 네가 말하고 있다. You are saying. 뭘 말하는데 이게 없네. 목적어가 없네. 있어야 할 게 없네. 자, 뭔가 있어야 할 게 없어. 이러면 뭘 쓰면 된다고요? what. 저기에는 what이 정답이에요. 그럼 이제 반대로 that은 뒤에 삐꾸 문장이 올까요? 완전한 문장이 올까요? 그치, 완전한 문장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I know. 난 안다. 삐리리. He loves you. 그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또 우리말 해석으로는 뭐뭐라는 것. 이렇게 문장을 명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what 아니면 that 둘 중에 하나가 저 빈칸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빈칸 뒤를 보니까 he, 주어, loves, 동사, 사랑한다. you, 너를, 목적어, 그가 너를 사랑한다. 있을 거 다 있어. 주어, 동사, 목적어 빠진 게 없어. 오, 완전한 문장이네. 이러면 관계대명사일 수가 없지. 관계대명사는 뒤에 딱 관계대명사 빼놓고 보면 뭐가 비게 돼 있거든. 그럼 정답이 뭐다? that이에요. 아유, 잘하셨어요. 자, 이제 사실 당연한 게 여러분이 이제 뒤에 접속사 편에서 종속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듣게 되실 거예요. 뭐 if, when, although 이런 애들인데요. 얘들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맨날 접속사 배우면서도 이 종속 접속사의 중요한 성질을 잘 못 배우고 넘어가요. 그때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미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속 접속사의 성질, 뒤에 반드시 완전한 문장이 온다. 즉 주어, 동사 당연히 있어야 되고 목적어가 필요하다. 목적어도 있어야 되고 보호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보호가 있어야 돼요. 종속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완전한 문장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결론을 내려보면 관계대명사 뒤는 관계대명사를 빼놓고 뒤를 보면 뭔가 빠져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 사실. 근데 종속 접속사 뒤는 완전한 문장이 와. 빠진 놈이 없어야 돼. 이게 종속 접속사의 성질이거든요. 그죠? 자, 그럼 문장 하나 볼게요. 삐리릭 you know is not true. 네가 알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고민되죠. 네가 알고 있는 것. that을 써야 될까? what을 써야 될까? 빈칸 뒤를 보면
you, 네가, know, 알고 있다. 뭘? 목적어가 없네. 그지? 혹시 is가 목적어 아닌가? 그러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그런 의심 살짝이라도 드신 분들 5강 반드시 다시 듣고 오세요.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 건 명사밖에 없잖아. 근데 is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얘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 know 뒤에는 목적어가 없어. 있어야 할 게 없어. 그럼 저 빈칸에는 정답이 what일까요? 대실까요? 당연히 what이에요. 그래서 what you know, 네가 아는 것은 is not true,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삐리릭, he stole the money is not true. 자, he stole the money. 자, stolen, steal. 이 훔치다의 과거형이죠. 그가 돈을 훔쳤다는 것은 is not true, 사실이 아니다. 그가 돈을 훔쳤다는 것. 우리는 이렇게 것 하고 명사절로 만들고 싶어요. 자, 영어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what하고 that하고. 자, 근데 보니까 he, 주어, 그가 stole, 훔쳤지? 동사, 뭐를? 돈을. 있어야 할 거 다 있어.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럼 여기는 관계대명사 할까요? 접속사 할까요? 당연히 접속사예요. 그러면 정답은 뭐다? that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게 문장의 완전성을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1강부터 지금까지 제가 쭉 이 문장이 완전하냐, 혹시 뭐 빠진 거 없냐, 아니면 뭐 쓸데없는 게 들어와서 남는 게 없냐, 이렇게 문장의 완전성을 판단하는 연습을 계속 여러분들 무의식 중에 제가 시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다? 이 문장이 완전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하면서 틀렸나 안 틀렸나 알아야 되니까. 그죠? 자,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문장의 완전성을 판단하려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문장이 완전하냐 아니냐는 이 딱 네 가지만 갖고 얘기하거든요. 주어, 동사 있냐? 필요한 목적어, 보호 있냐? 이 네 가지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장의 완전성을 판단하지도 못하면서 문장을 해석하고 만들고 이게 되겠냐고.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주어, 동사, 목적어 자꾸 이런 거 배워갖고 영어로 말을 못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이건 황당한 거예요. 아니, 그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제대로 안 배워서 못하는 거지. 제대로 배웠으면 못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 채널 댓글 보시면 이런 댓글 많아요. 영어를 수십 년간 공부하셨는데도 여기 와서야 목적 보호가 뭔지,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 아셨다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건 꼭 댓글이 아니더라도 제가 현장에서 고등학생들만 가르쳐봐도 이걸 똑바로 아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이건 여러분 탓도 그 학생들 탓도 아니에요. 배우는 사람이 뭔가 모른다는 건 가르친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축구교실 보내놨더니 애가 축구공 들고 손으로 3점 슛하는 거 배우면 이게 애 탓이에요? 코치 탓이에요? 의사가 오진하면 환자 생명 위험하거든. 우리가 영어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잘못 오진하면 영어 공부 망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모르고 이 개념이 없이 어떻게 영어를 해석하고 문장을 만드냐고. 물론 이 용어 자체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용어는 모르지만 이 개념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된다고. 아, 이게 목적어구나 하고 용어는 몰라도 이 목적어가 뭔지는 정확하게 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냐고요. 그죠?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독해나 영작을 하실 때는 반드시 본동사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 본동사를 정해놓고 이 본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주어 찾고 목적어 찾고 보호 찾고 이렇게 판정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늘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려서부터 미국인들하고 섞여서 자란 거 아니면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고도 막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막 영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영어 수준이 매우 낮아질 것이고 그 낮은 수준의 영어마저도 배우는데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걸릴 겁니다. 자, 코치가 슛하는 방법 제대로 알려주면 그대로 연습하면 실력이 느는데 혼자 이리저리 해본다고 좌충우돌 하루에 수천 번씩 온갖 시행착오 다 겪으면서 슛을 잘할 수 있겠어요? 실력이 늘 수도 있지. 근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찾는 거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이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 지겹도록 연습시켜 드릴 거예요. 결론을 내려보면은 문장을 뭐뭐라는 것 이런 뜻으로 만들어주는 건 what도 있고 that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별해서 쓸 거냐? 자, what 뒤에는 뭔가 빠졌어. 뭔가 이상해. 주어나 목적어 같은 게 없어. 있어야 할 게 없어. 그러면 what 쓰시는 거예요. 근데 뒤가 멀쩡해. 있을 거 다 있어. 그러면 that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혼동스러운 점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what은 보통 무엇이란 뜻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잖아요. What is that? 저거 뭐냐?
What sport do you like? 너 무슨 스포츠를 좋아하냐? 이렇게 무엇, 무슨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쓰인 경우에는 해석이 자연스럽고 빠르게 되시죠. 근데 이 what이 관계대명사로 쓰이면 무엇이란 뜻으로 해석하면 잘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얼른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what은 무엇이라는 뜻하고 뭐뭐라는 것 이 뜻 두 가지 외에는 여러분들이 만나실 일이 없어요. 감탄문조차도 그냥 무엇, 무슨 이런 뜻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감탄문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독해원칙 10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what의 처리법이에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what을 무엇이라고 해석했는데 해석이 잘 안 되네? 그럼 빨리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 방향을 바꿔라. 이게 바로 독해원칙 10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I believe what you say. 이런 경우가 이제 what을 무엇이라고 해석하면 약간 꼬여요.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뭔가 이상할 거예요. 무엇이란 뜻으로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얼른 어떤 것 이렇게 해석 방향을 돌리세요. I believe, 나는 믿는다. What you say, 네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그죠? 자, 왜 그러냐? believe, 믿는다. 뭐를? 목적 없어요. you say, 네가 말한다. 뭐를? 목적 없죠. 명사 두 개 비네. 그 두 개가 what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what을 손가락으로 딱 가려놓고 보면 명사 두 개가 빈다. 이 얘기죠. 자, what you have is mine. 이것을 이제 무엇이란 뜻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해질 겁니다. 자, 따로 여러분들이 이건 무엇이란 뜻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땐 얼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뭐뭐라는 것. What you have, 네가 가진 것은 is mine, 내 거다. 자, 분석을 해보면 what을 딱 가려놓고 보면요. 자,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다. 뭐를? 목적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is, 동사 is 있죠.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앞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없어요. 지금 what을 가려놓고 봤더니 you, 너는, 얘는 주어가 될 수가 없죠. you는 have의 주어이기도 하고 비동사 is는 you랑 결합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is의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have의 목적어 비고 is의 주어 비고 명사 두 개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빈칸에는 what이 정답이겠구나. 관계대명사구나. 명사 두 개가 녹아있구나. 그럼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해야겠구나. 그래서 what you have, 네가 가진 것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를 합친 거다. 선행사도 명사고 관계대명사도 명사니까 이 얘기는 뭐다? 명사 두 개가 관계대명사 what에 녹아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을 손가락으로 딱 가려놓으면 명사 두 개가 실종될 거예요. 당연하겠죠? 관계대명사 what 안에 명사 두 개가 있는데 얘를 딱 가려버렸으니까. 자, 관계대명사 what은 뭐라고 해석한다? 뭐뭐라는 것, what you eat, 네가 먹는 것 이렇게. 자, 관계대명사 what에는 명사 두 개가 녹아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뒤가 삐꾸 문장이 나온다. 뭐가 비지. 참고로 접속사 that은 그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리고 이것은 종속 접속사의 특징이기도 하다.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정리한 것만으로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오면 얼마든지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영작, 독해를 5단계 정도는 올려드릴 수 있는 걸 해볼 거예요. 독해 영작, 제가 지난번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번에 관계대명사 what 하면서 각각 한 2-3단계씩 여러분들의 능력을 올려줄 거라 그랬죠. 다음 영상에서는 5단계 정도가 훅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많은 공식 암기에서 탈출하실 수 있는 부대 상황편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형용사편에서 분사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 부대 상황을 이해하실 준비가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부대 상황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단어 한두 개 외우는 것처럼 얼마나 쉬운 건지 제가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부대 상황을 이해하는 건 지금까지 공부한 형용사 전체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실력을 획기적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영어 책이나 영어 강의에서 부대 상황이란 말만 나오면 경기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일단 부대 상황, 말부터 어려워. 부대? 이게 뭐요? 그죠? 하지만 다음 영상에서 부대 상황을 이해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정말 세련된 표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대 상황이 쓰인 문장들을 자유자재로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이에요.